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를 1년 정도 만난 뒤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작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으며 남친 엄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유, 드디어 보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꽁꽁 숨겨두고 영 안 보여주지 뭐예요. 어찌나 궁금하던지 몰래 사람이라도 붙이려고 했다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농담이야, 농담. 네가 얼마나 안 보여줬으면 내가 이러겠어. 어쨌든 반가워요. 집으로 오라고 하면 불편할까 싶어서 밖에서 보자고 했는데 괜찮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미소를 머금고 정중하게 대답했는데요. 남친 엄마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웃으며 다시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역시나 학교 선생님이라 그런지 말하는 품격이 다르네. 당신이 봐도 그렇지? 어? 그렇네. 사람이 참 착하고 똑똑해 보이네. 보이는 게 아니라 똑똑한 거지. 임용고시는 아무나 붙는 줄 알아? 라며 남친 엄마가 시선을 옮겨 남친 누나를 쏘아봤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누나가 조용히 컵을 들어 물을 들이켰어요. 순간 남친 누나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공허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누나가 가족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겉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대화를 하는 내내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유지하거나 간간히 옅은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친 엄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어요. 저기, 내가 말을 놔도 될까? 네, 말씀 놓으세요, 어머님. 그래, 앞으로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될 건데 우리 편하게 지내자.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임용고시는 몇 번 만에 붙은 거야? 아, 대학 졸업하고 2번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뭐? 2번? 딱 2번 보고 합격을 했단 말이야?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닌가 보구나. 그런 건 아니고 대학 때부터 틈틈이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수줍게 대답했는데요. 남친 엄마가 누나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중얼거렸어요. 누구는 겨우 2번 시험 보고 붙었다는데 누구는 5번을 보고도 떨어지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제서야 남친 누나 눈빛이 왜 그리도 공허했던 것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5번을 치른 임용고시에서 합격하지 못했음을 지레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에 약간은 힘까지 주어 말을 했어요. 저기 시험에도 운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운만 가지고 국가고시를 잘 볼 수는 없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운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한 친구도 임용고시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매번 떨어졌거든요.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때까지 저보다 항상 성적이 좋았어요. 저는 그 친구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매번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 보고 제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힘든 시험일수록 결코 운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에 남친 엄마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고 놀랐던 것인지 남친 누나의 동공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물컵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뒤 남친 엄마 입에서 임용고시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 끝도 없이 말했어요. 우리는 은하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빨리 결혼하는 건 어때? 그 문제는 부모님과 상의해 볼게요. 그래, 그럼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고 되도록 빨리 결혼 날짜 잡자고. 그리고 간혹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 건 어때? 은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 부족한 게 많은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긴 뭐가 많아. 아주 완벽한데. 기분이 업된 남친 엄마의 웃음소리가 더욱 호들갑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남친이 데려다 준다고 했고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제가 물었어요. 혹시 누님은 뭐 하시는 거야? 아, 누나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어. 임용고시 볼 실력도 안 되면서 벌써 몇 년째 붙들고 있는데 엄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렇다고 누나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거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의 자랑이었어. 사실 엄마는 행정고시 보길 원했는데 누나는 꼭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다니까. 왜? 행정고시 준비 안 하고 임용고시 봐서? 제 물음에 남친이 짜증스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세히 말을 해줬는데요. 남친 누나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성적이 우수했답니다. 그 바람에 남친 엄마의 치맛바람도 어마어마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수시로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마찰을 일으켰던 모양이었어요. 남친 누나는 그런 엄마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네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엄마의 계획표대로 생활했던 누나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참고 살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중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을 할 무렵 남친 엄마가 누나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들어보니 내 친구 미숙이 딸은 행정고시 준비한다고 하던데 너도 행정고시 준비하자. 뜬금없이 무슨 행정고시를 준비해. 난 과도 전혀 다른 과인데. 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을 해. 한 몇 달만 준비하면 미숙이 딸보다 훨씬 빠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숙이 딸은 너처럼 명문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겨우 서울 변두리대학 갔는데 감히 너랑 비교가 되겠어? 엄마,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모든 걸 다시 공부해야 하는데 갑자기 행정고시를 어떻게 봐. 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남친 엄마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려대자 누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네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인상 쓰는 거니? 엄마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 좋지 않아. 네가 그 어렵다는 명문대까지 갔는데 내가 착각은 무슨 착각을 했다는 거야? 남친 엄마가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누나가 잠시 눈을 감고는 말없이 숨을 골랐답니다. 그 모습에 남친 엄마가 재촉하듯 물었고요. 왜 말을 못해? 내가 무슨 착각을 했냐고. 네가 내 머리를 닮아서 명문대까지 간 거야. 알기나 해? 엄마, 사실은 나 머리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는 더 노력해서 상위권 유지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 말이야. 안 그러면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지기라도 할까 봐서. 뭐? 너 말을 엄청 이상하게 한다. 이상한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내가 전교 5등 밖으로 밀려났을 때 엄마 소파에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 있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지? 그 모습 보고 진짜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부만 했어. 오죽했으면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머리 안 좋다 그 말이야. 그날 처음으로 누나가 속에 쌓아놨던 말을 쏟아냈던 모양인데요. 남친 엄마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네요. 몰라 몰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머리가 안 좋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그때처럼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되잖아. 혹시 내가 또 쓰러지면 할 수 있겠다는 말인 거야?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내 말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잖아. 그럼 넌 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설마 명부대까지 나와서 시답지 않은 그런 회사나 들어가겠다는 거야? 난 절대 그 꼴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널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소리라고 있어. 남친 엄마가 몸까지 부르르 떨며 누나를 노려봤다는데요. 그날따라 누나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네요. 나 임용고시 볼 거야. 그러니까 말리지 마. 뭐? 임용고시? 나 예전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 행정고시랑 임용고시가 비교가 되니? 창피하게 임용고시가 뭐야 임용고시가? 라며 남친 엄마가 있는 대로 화를 냈지만 누나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남친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에서 떨어질 때마다 남친 엄마가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그러던 중 남친 엄마 친구 딸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면서 결국 이성을 잃은 채 누나에게 화풀이를 했다네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나는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고 점점 자신감을 잃은 채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쓰러지기까지 했답니다. 그 뒤부터 시험을 포기한 뒤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간의 일을 한참 동안이나 설명하던 남친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매번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5번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야. 난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엄마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게 답답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님이 민기 씨한테는 안 그랬던 거야? 난 누나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한테는 좀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 남친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요. 남친의 말투에서 그동안 누나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아니었기에 그 뒤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가끔 남친 부모님을 만나 식사를 했지만 만날 때마다 귀인 대접을 해주는 모습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저를 그토록 귀인 대접을 해주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집안에서 쓰러지셨고 다행히 동생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지만 수술부터 한동안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평소 엄마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도 잘하던 분이셨던지라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 속에서 우리는 발빠르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엄마 병간호를 해야만 했고 아빠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병간호는 내가 하마. 아빠가?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엄마 병간호 하려면 아빠가 회사 그만둬야 하잖아. 아빠 정년퇴직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 그냥 간병인 알아보는 건 어때? 아빠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엄마 성격에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 하긴 엄마가 워낙 예민해서 그렇긴 하겠다.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병간호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회사 그만두면 다시 취업하기 힘들잖아. 아빠 친구도 건구사직으로 나와서 내내 힘들어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떡해? 우선 엄마 병간호하고 나중에 일자리 알아보던지 해야지 뭐. 라며 아빠가 제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큰 결심을 한 채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볼 땐 엄마 병간호를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가?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휴직이 가능해. 나중에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 같아. 아빠는 지금 회사 그만두면 다시 일자리 찾기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엄마도 아빠보다는 딸인 내가 더 편할걸? 딸이 아무리 편하더라도 남편보다는 아니지. 아빠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는데요. 아빠 표정에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 임용고시 합격할 때까지 엄마가 나 뒷바라지 했잖아. 나도 엄마한테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엄마 아빠가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뒤 저는 휴직 신청을 했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친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다음 해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이였기에 남친이 이해해 주리라 그냥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저의 착각이었던 것일까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느 주말 남친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아빠와 동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카페로 가서 남친 엄마를 마주했는데요. 남친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내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만나자고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친 엄마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너 학교 안 나가고 있다며? 네? 그게 아니라 휴직. 제가 휴직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남친 엄마가 바로 몰아붙였어요.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규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만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니? 네? 그만뒀다니요. 저 휴직 깨낸 건데요. 네 엄마가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업정 엄마란 사람이 자식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 남친 엄마가 갑작스레 태세 전환을 한 채 어찌나 날카롭게 말을 하던지 말문이 막힌 채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남친 엄마가 기세를 몰아 더욱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병간호를 해야 하는 거니? 글쎄요. 지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남친 엄마 태도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지라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대답했는데요. 남친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네? 헤어지라니요? 말 그대로야. 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꼴 절대 못 본다. 넌 앞으로도 내내 네 엄마 병간호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사 때려칠 거고 그럼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할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절대 못 본다. 아직 민기 씨랑 그런 얘기 해본 적 없는데요? 우리 아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니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말하마. 남친 엄마가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나 지금 은하 만나러 왔는데 어제 엄마가 말한 것처럼 은하한테 전화해서 말해. 당연히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얼른 전화해. 라며 전화를 끊자마자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하야,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난 너네 집 가족까지 책임지면서 못 살 것 같아. 마치 책을 읽듯 남친이 말을 했고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 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 싫다는 사람 억지로 잡을 생각은 없어. 그럼 이렇게 끝내는 걸로 알게. 라며 전화를 끊고 남친 엄마에게도 말했습니다. 됐으니까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은 하고 가라. 무슨 약속이요? 우리 아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말이야. 남친 엄마 말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 입에서 실수가 터져나왔는데요. 왜 대답을 안 해? 너 혹시 몰래 우리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이었니? 그런 찌질이한테 제가 왜 연락을 하겠어요? 아줌마 덕분에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 실체를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참 다행이네요. 우리 다시는 얼굴 마주치지 말자고요. 라며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갑작스레 너무나 변한 두 모자의 모습에 오싹함을 느끼며 정신을 가다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남친과 어이없고도 이상한 이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였는지 슬픔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엄마는 열심히 재활 치료까지 받으며 다시 건강을 회복해갔고 홀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그러는 동안 이모가 친구 아들이라며 소개해준 변호사 남편과 결혼도 했습니다. 많이 바쁘긴 했지만 남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가족들에게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종로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난 뒤 홀로 서점에 들렀는데요. 평소에도 혼자 서점 가는 것을 즐겼던지라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누군가 제 앞에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던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여자가 먼저 싱긋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김은하 씨 맞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순간 여자의 눈과 전남친 엄마의 눈이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그때 맞아요. 저 민기 누나예요. 라며 그녀가 다시 싱긋 웃어 보이며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은하 씨, 혹시 지금 안 바쁘면 잠깐 차나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이요? 저기 사실 은하 씨한테 차라도 꼭 한 잔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순간 전남친 누나의 눈빛이 아련하게 보였는데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기에 뭐에 이끌리듯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한 카페에서 조금은 어색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전남친 누나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마워서 꼭 한번 차라도 대접하고 싶었어요. 제가 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은하 씨가 제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제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때 시험은 운도 중요하다고 말해줬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아, 별말도 아니었는걸요? 아니에요. 그 말이 제 인생에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라며 전남친 누나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남친 누나 말에 의하면 그날 이후 본가에서 나와 홀로 자취를 시작했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네요. 그날 은하 씨 말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짐 싸서 홀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때까지도 엄마의 간섭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를 속박하고 있는 굴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그 다음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이게 다 은하 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더니 그 운이라는 게 제게도 왔나 싶더라고요. 남친 누나가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게 왜 제 덕분이에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아니에요. 은하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민기 얘기는 못 들었겠네요. 그때 헤어진 뒤로 전혀 못 들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랬겠네요. 그럼 그냥 얘기하지 말까요? 아니요. 말해도 괜찮아요. 잘 살고 있죠? 제 물음에 남친 누나 입에서 다시 실수가 터져나왔고 곧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은하 씨랑 헤어진 지 한 4개월쯤 됐으려나? 결혼 정보회사에 얘기를 한 건지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만 골라서 선을 보기 시작했는데 알다시피 동생이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퇴짜를 맞기 일쑤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도 그것부터 묻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순간 엄마가 임용고시에 꽂혔거든요. 암튼 계속 퇴짜를 맞더니 안 되겠던지 나중에는 구급 공무원으로 목표를 바꿨더라고요. 그리고선 한 여자를 만나서 3개월 정도 사귀었나?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어서 그냥 결혼식만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살았나? 둘이 이혼했어요. 네? 이혼이요? 대체 왜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엄마가 임신을 재촉했는데 계속 임신이 안 됐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올케한테 문제가 있다면서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둘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동생한테 문제가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네요. 네? 민기 씨한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생이 불임이었던 거죠. 믿기지 않는 말에 넋을 놓은 채 듣고 있었는데요. 남친 누나가 씁쓸한 표정으로 한참을 말하다가 제게 고마웠다는 말을 다시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남친이 불임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아마도 저는 임신 중이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날 멀어져가는 전 남친 누나의 뒷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